헬로. 오늘은 그 25년 8월 24일 일요일이고요. 계속 아직도 장마 시즌이 다 지나고 지금 8월 하순경으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초순경까지는 이렇게 덥다고 하니까 우리 몸조심 하시고요. 오늘은 요즘에 이제 민주당이라는 곳이 집권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수건 사업이었던 3대 특검과 함께 이제 노란봉투법을 이제 오늘인가 언제 통과시킨다고 해서 이 노란봉투법의 그 유래와 그 무슨 뜻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노란봉투법 말 그대로 더 Yellow Envelope Act죠. 봉투할 때 envelope죠. envelope 되는데요. 노란봉투법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즉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건 노조법이죠. 노조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일컫는다 할 때 보죠. refer to 이렇게 쓰죠. 그리고 뭘 조정하다 할 때는 amendment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이 노란봉투법의 유래, originate, 무엇이 유래된다 그럴 때 originate 이렇게 되죠. 기원 뭐 이런 뜻이죠. 무엇의 기원 이럴 때 노란봉투의 유래를 보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의 일이라는 겁니다. 스트라이크, 그 파업이라는 건 스트라이크죠. 회사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가압류를 청구했다고는 했던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2009년이니까 한 16년 전쯤 되네요. 그래서 뭔가를 청구하다 그럴 때는 클레임, 클레임 돈이나 비용을 청구하다 그럴 때요. 원래 클레임은 뭐 주장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할 때는 돈 비용을 어떤 걸 청구하다 그럴 땐 클레임 또는 charge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법률상의 뭔가 법적인 것을 어떤 것을 요구하고 할 때는 file for 이렇게 하고 make a claim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4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기부하는 거 보죠. 도네이트죠. 노란봉투의 이름이 탄생했다. 크리에이팅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는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47,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천 단위로 끊잖아요. 컴마를 천 단위로 끊잖아요. 그러니까 47,000원. 공이 3개입니다. 그래서 천이 몇 개요? 47개. 그러니까 47,000 이렇게 47,000 원. 달러면 47,000 dollars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이래서 노란 봉투에 담아서 어떤 것을 항의하는 느낌으로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래서 노란봉투법 하는데 이런 데서부터 유래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디스피트가 있는 거죠.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Let me look at two key point, 핵심 내용을 Let me look at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요. 노동쟁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죠. 지금 이거 위에 것처럼 유래된 것 보다시피 그 노동조합이나 노동 파업에 물론 그렇죠. illegal strike 그래서 불법 파업은 정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파업 일을 했을 경우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간에 47억 원이라는 돈 뭐 이렇게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노동조합에게도 큰 돈이죠. 그러니까 사실 엄두를 못 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청구를 좀 어느 정도 리미트하겠다, 제한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limit claim for damage against a worker in labor dispute. 그래서
labor dispute 노동쟁의에 대한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claim for 청구하는 것을 리미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의 포인트예요. 회사가 파업이나 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개인에게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막자는 데 있다. 그래서요. 무엇이 발생했을 때 it happen이죠. 그래서 in the event of damage, 손해가 발생했을 때 뭔가를 막기 위해서 to prevent excessive charge from the labo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그 손해배상 excessive charge를 prevent 하겠다. 해서 첫 번째 그거요. 쟁의행위나 쟁의행위를 여기서 쟁의라는 건 뭐냐? 그러면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해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뭐 자기들은 뭐 아니라 그러는데 그 현대자동차 툭하면 노동쟁의를 일삼는 대표적인 집단들이죠. 두 번째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expand, user expand 한다는 건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직접 고용자 관계가 직접 고용자와 관계가 없는 하청 파견업체들도 원청이라는 건 원래 그 이제 현대면 현대산업개발 해발 뭐 삼성은 삼성 이렇게 되겠죠. 그 원청 오리지널 오피스를 상대로 단체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expand the scope 그렇게 하죠. 그걸 그 범위를 확대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청 업체들도 문제가 있으면 심지어는 어떤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회사의 어떤 저건 일을 추진한다고 할 때 왜 그런 쪽으로 일을 하냐고 어떤 의결권도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 이러한 노란봉투를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하는 쪽을 보면요, 이거는 뭐 어느 게 장점이다, 이걸 장점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겠죠. 그래서 찬성하는 쪽 보면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대한 거죠.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폭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어 노동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Will be improved as the original and negotiate directly 그래서 직접 교섭할 수 있어서 어떤 뭐랄까 서로의 의견이 이렇게 전달이 빨리빨리 확실하게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더 나가면은 중대재해법 뭐 사고율도 그만큼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반대쪽 당연히 기업 측이 되겠죠. 기업 측은요,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 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기업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과도하게 침해를 한다 그럴 때는 excessively infringe 몸을 침해한다 그럴 때 infringe라고 그러죠. infringe on corporate property right 기업의 재산권을 excessively하게 infringe 한다는 거고요. 면죄부를 준다는 거는요. exempt라고 해서 exempt 이렇게 되겠고요. indulgence 그래가지고요. 관용 뭐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게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고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내비두는 그런 거 자유로운 상태를 indulgence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것이 우리는 지금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모든 어떤 뭐랄까요 법안이 정책이나 판단을 할 때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two sides and double edged sword. 그래서 양날의 칼이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노란봉 2025년도에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서는 이 해당 법안이 실행될 경우 implemented 이렇게 해서 실행될 경우 if implemented 이제 대한민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라는 법안을 할 수 있으니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will be 재검토하라 리뷰를 좀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지만 방금도 양면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지만 유토피아라는 그것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냥 단지 꿈꾸는 거죠. 그렇게만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 가족이 있다고 봅시다. 가족이 있으면 부모가 있고 부모님들도 오래 사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래 사시고 건강하고 자식이 말 잘 듣고 부모 공경하고 부모도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알매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자체가 너무 나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나름의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노란 봉투법 자체가 뭐가 나쁘겠어요. 노동자들의 그 생존권 내지는 그런 어떤 노동 환경이 이렇게 개선이 된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진 우리나라 지금 환경을 봤을 때 특히 이재명 정부를 들어서서 친중 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더군다나 지금 그 트럼프는 관세라는 어떤 것을 칼을 쥐고서 지금 마구자구 휘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 변방의 나라에 아직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지금 G7이 뭐 G10이 안에 든다고 한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력을 위해서 여지껏 우리 먹고 사는 우리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여지껏은 개발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 쪽수로 미룰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결정적으로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뭡니까 우리 그 AI나 핸드폰 이런 거를 지금 첨단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무것도 우리 자원이라는 거는 거의 뭐 철 정도나 뭐 이렇게 생산할까 정말 자원이 없고 기름 한 방 안 나오는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뻐서 뭐 저걸 합니까? 회사를 다녀도 우리가 100% 만족하고 회사 오너가 이뻐서 다니는 사람이 몇 덕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것처럼 또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가. 근데 현실을 생각해야죠. 현실을 무시하고서 그냥 막 밀어붙인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요즘에 이제 주식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잠깐 오르다가 멈칫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조방원이라고 그러죠. 조선조 늘 얘기하지만 방산주 그다음 뭐야 원자력 특히 원자력 엊그저께 윤석열 정권 그거를 그나마 치적이라고 하는 원자력 그 체코 수주를 따는 걸 가지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들이깔려고 뭐 굴종 외교를 했다 뭐 계약을 맺었다 그러는데
아니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웨스턴 거기서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70년대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웨스턴 그 원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전 고리 일기를 생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로열티를 그때 50년 동안 로열티를 주게끔 돼 있고 근데 그럼 우리가 뭘 하면은 그 우리는 우리 거 마음대로 다른 사람 마음대로 쓰게 하면 쓰게끔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원천 다시 그 지금 그 뭐죠? 그 좀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지금 오히려 따따블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히 소형 모듈 같은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HI 그 SMR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도 이제 지금 엊그저께 태양광 뭐 바람 이런 거는 미국의 현실에 안 맞는 거죠. 그 역시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위험 부담이 훨씬 적고 그러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경제성을 따지죠. 그래서 경제성에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미주리든가 뭐 이런 데다 쫙 깔면 우리나라보다도 한반도보다 더 넓은 데다가 쫙 깔면 되는데 되겠죠. 근데 그 경제 비용과 가성비를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엊그저께 트럼프가 태양광과 저거는 뭐 사기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지금 원전 고리 같은 거를 뭐 100개 이상 더 만든다고 하고 있고 그런 추세라서 아마 BHI라든가 그거 있죠. 그 원전 관련주가 또 뭐 있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그 한수원 그 한전 기술 같은 거는 아마 앞으로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늘 그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100만 원 갖다 그러면 100만 원 다 물방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는 종목을 진짜 하려고 하면은 100만 원 갖고 있다 그러면 좀 떨어질 때마다 10%씩 적금 모아가듯이 그렇게 하면은 절대 손해는 안 본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주식은 그러죠. 결국은 마인드 게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만큼 인내할 수 있냐, 인조런스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 장부가 올 수 있다, 좋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적금을 1년만 바라보고 합니까? 그렇죠? 10년 이상 뭘 적금을 보아야 이자도 많이 붙듯이 그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도박 카드 갬블하듯이 하여튼 인생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 막 한 방에 뭐 바둑도 줘보면 알지만 그냥 차분히 자기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그 페이스 정석으로 더 가면 좀 느려 보여도 단단하게 둔 사람이 나중에 이기듯이 그냥 뭐 남의 것만 잡으려고 하고 막 금방 잡힐 것 같으니까 내 거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덤벼드는 경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자기가 오히려 자기께 잡히는 그런 지경까지 가죠.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남은 시간도 더욱더 활력 있고 또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니다. 네, 다음에 또 뵙죠. See you later.